때문인가 조금 어지러움이 있다고 했었고, 일단 발생 양상은 갑자기 발생을 하는데, 이번에는 종료가 잘 되지 않아서 왔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패스트 메디컬 히스토리는 하이퍼텐션 DM 있었고, 23년도 5월에 이제 RF를 받은 적이 있었고, 밑에 두 가지는 사실 처음에 환자 응급실 왔을 때는 이제 문진하진 않았던 거였는데, 이제 시술 끝나고 나서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니까, 이제 형제 자매가 2명 정도 있는데, 부정맥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진단명은 정확히 모르고 그리고 치료는 따로 받지는 않고 있다라고 했고 급사한 가족력은 없는 상태고 그리고 환자한테도 증상이 있었는지 물어봤는데 30대에 이제 뒤로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제 쓰러질 뻔했던 적은 있고 이 당시에는 따로 진단받거나 진료 본 적은 없었던 환자입니다. 그리고 에코는 이제 본원에서 했을 때는 EF 노말이었고, 근데 바이애트리아 인라지먼트는 있었던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순서대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케이스는 이렇지만 일단은 2023년도로 돌아가서 이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5월에 이제 초진을 봤을 때 열두리드 심전도 상에서는 타키카디아가 보이지도 않았고 이제 P와 QRS, 엑시스 모두 정상의 노멀 사이너스 리듬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환자분이 가지고 온 심전도가 있습니다. 외부 심전도였고 그 전달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 찍었던 거였고 와이드 QRS 타키카디하고 레이트는 이제 150회는 넘고 한 160에서 170 정도 되는 것 같고 V1 보면 LBPB 몰폴로지 있고 리드 1이랑 ABF 보면은 1은 포지티브 ABF는 네거티브 엑시스 보여서 이게 VT를 이때 시사를 할 것인가 근데 의심은 해볼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 엑시스가 완전 깨지거나 그런 거는 없어서 또 다르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결국 SVT의 에버런시랑 결국 감별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P웨이브가 이제 잘 보이냐라고 봤을 때 V1에서는 사실은 P웨이브가 사실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았고 그래서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이제 리드 2나 이제 이런 림리드 쪽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런 뒤쪽에 있는 것들을 피해보라고 의심을 좀 해본다고 한다면 이제 SVT 에버런시도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다. 그리고 표준빛이나 뭐 이런 게 보이는 건 없어서 그래서 VT를 아예 배제는 못하지만 그래도 SVT 에버런시를 의심할 수 있고 그때 이제 김대훈 선생님이 아무래도 저처럼 아마 둘 다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카디악 CT도 찍고 그리고 3D도 백업을 해서 들어갔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EP 스터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테터 포지셔닝은 PSVT 하는 대로 듀오데카랑 쿼드리 두 개랑 이제 위치를 시키고 시작을 했었고, 제가 이게 신촌에 올라와 있는 거 EGM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간단히 브리프하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프로테레놀을 단 상태에서 레피드 V 페이싱을 했을 때 이제 CS1, 2가 가장 얼리스트한 경우를 보였고, 뒤쪽에서는 이제 3, 4랑 5, 6 정도가 좀 더 빨라지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붙어 있는 경향을 보이긴 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소프를 달았을 땐 1, 2가 제일 빨랐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인덕션 모드를 보니까 인덕션 모드는 싱글 이제 익스트라 스티뮬라이를 줬을 때 이제 와이드 큐어레스 타키카디아가 보였고 이 당시가 이제 LBV 몰폴로지로 보였는데 앞서 이제 EKG에서도 리드 1은 이제 포지티브 FF 네거티브였었고 V1은 LBBB 몰폴로지 보이고 있어서 아마 이게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클리니컬 이제 타키카디아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이제 요게 쭉 이제 지속될 때를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제 CS 1, 2나 3, 4 쪽이 제일 가깝게 있는 걸 보이고 있고 사실 제가 뒤쪽에 브리프 서머리를 준비를 했지만 VA 디크리멘탈은 싱글 V 스터디에서 보이지 않았고 싱글 A 스터디에서 H 점프도 없었고 그리고 레피드 V 페이싱에서 CS 1, 2가 가장 빠른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거는 올서드로믹한 결국 ABRT를 이제 시사하는 거가 아닌가라는 거 보였고 이때 아마 이제 V 리셋과 엔트레인을 해보려고 하긴 했지만 근데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메뉴번은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LBB 몰폴로지 요 모양을 첫 번째로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조금 다르게 나왔던 타키카디아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네로 QRS 타키카디아는 이제 두 번째로 나왔던 이제 타키카디아 종류였었는데 사실은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LBB 몰폴로지랑 비교하면 사실 QRS의 그 열두리드 그 서페이스 ECG는 모양이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벤트리클러 시그널과 그리고 이 에트리얼 시그널의 시퀀스 역시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생긴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QRS는 굉장히 레귤러하게 가는 것에 비해서 여기에서 에트리얼 시퀀스가 변화가 생기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뒤이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다가 터미네이션이 됐거든요. 근데 터미네이션 될 때를 보면은 이제 에트리얼 시퀀스 나오고, 그리고 벤트리클 QRS를 마지막으로 해서 터미네이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인덕션 모드는 이제 기록지랑 이런 걸 참고를 했을 때는 레피드 A 페이싱을 하다가 인덕션이 됐던 걸로 보이긴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AH 점프가 있거나 서스테인 슬로우 패스웨이가 보이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던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가 뛰었을 때 네. QRS 리셋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이때 역시 매뉴버가 그 된 걸로 한 걸로 되어 있지가 않아서 사실은 이게 정확히 어떤 타키카디아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걸 재보면 되잖아요. 아까 에이트리얼 에토피 중간에 하나 나왔었잖아요. 아, 여기 나오고 나서요, 교수님. 그게 여기 사실 QRS는 제가 계속 재봤는데 계속 레귤러하게 똑같았고요, 교수님. 요것과 전혀 상관없이 QRS의 그 이제 차이는 똑같긴 했습니다. 거리는. 냄새가 좀 나네요. 네. 냄새가 난다고. 아, 네. 교수님 아직 카타키카디아 조금 더 보여드릴 거 있어서 뒤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몰폴로지의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인데요. 요거는 이제 시술 전에 레피드 A 페이싱 때도 나왔던 타키고, 이제 뒤에 어블레이션 후에도 인덕션 되는 모드를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이거는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LBB 몰폴로지, 네로 QRS랑 또 엑시스나 서페스 ECG가 다 지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드원과 AVF를 봤을 땐 둘 다 일단 포지티브로 보이긴 하고, V1도 RBB 패턴을 보였고, 여기도 역시 에티리얼 시퀀스가 깨지는 부분이 확실히 있기는 한데, 그에 비해서 QRS 간격은 계속 레귤러한 것을 일단 그거는 재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뉴버는 특별히 여기서는 되지는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임상적으로 다큐멘트가 됐던 거는 LBB 몰폴로지 클리니컬 사키카디아가 앞서 ABRT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블레이션 카테터로 이제 포지셔닝을 하고 이제 어블레이션 시행을 했었는데, 어블레이션 시그널을 보여드리면 이 당시는 이제 사실 CS56 쪽이 조금 더 많이 붙어 있는 양상이었고, 그때 EPT 시그널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조금 더 많이 이제 앞서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여기서 어블레이션을 시행을 했고, 그 후에 이제 환자분은 LB 몰폴로지의 클리니컬 타키카디아는 보이지는 않았고, 하지만 스터디 당일 상에서 싱글 A에 500에 300ml색을 했을 때 RBBB 몰폴로지가 이렇게 인덕션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앞에는 사실은 지금 사이클랭스를 조금 재보게 되면은 에트리얼 사이클랭스가 계속 변하고 있기는 한데, 그거를 벤트리클이 지금 정확히 따라가지는 못하는 양상이어서, 그래서 여기서 아무래도 이게 뒤에서 이제 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분 뒤쪽에 이제 이미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VT였던 환자분이었어서 이제 두 번째 이피스터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럼 네. 가시기 전에 그 first case 다시 돌아가 보세요. 거기 저 티칭 포인트들이 몇 개 있어서 I'll point out quickly. 저 맨 처음 슬라이드 가보세요. 여기 인덕션이 와이드 컴플렉스 타키카르 됐었죠. 처음에. 오케이. 처음 이피스터디 가세요. 그 EKG. 이피스터디. 네. EKG, EKG 보여드릴까요? 그 와이드 컴플렉스 타키카르 EKG 보세요. 예. 여기서 그 VA1이 디소시에이션 됐다고 봐요? 붙었다고 봐. 전 디소시에이션 이거는 안 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ABF에 보시면은 그 S세기면 올라가는데 그 급이 빠르고 쪽 S세기면 가보세요. 거기 말고 S세기면 그 끝나고 나서 오른쪽으로 쭉 하나만 더 오른쪽 조금만 더 오세요. 조금만 더 올라오세요. 예, 거기 업스트로크에 너칭 같은 게 있죠. 네. 네. 조금 더 올라오세요. 예, 아니 그 조금 더 T웨이브 앞에. 예, 거기 있죠. 그 너칭 같은 게. 그 다음 빛 보세요. 너칭이 없지. 그 다음 빛 또 틀려. 그러다가 다시 세 번째 다음 오시면은 또 오세요. 또 오세요. 한번 하나만 더 오시고 다음 빛 똑같은 자리에 너칭 같은 게 또 생겨. 봤어요? 그래서 똑같은 네. 자리에 this comes and goes. 그 다음에 그 depression 그 change가 second last bit 가보세요. 맨 마지막 tracing AVF에 거기 그 previous one
그 전 거예요. Ssegment. 근데 거기 그치? 조금 더 액센트해야 되겠죠? 잘 보이잖아. 그 너칭 같은 게. T 웨이브 업스록에.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컴플리트하게 BA 디소시에이션을 이길 수 있는지 아니면 BA 컨덕션 AB 컨덕션 원투원의 타이밍이 조금 디퍼런트한 건지 we have to rule that out. 근데 지금 보시면은 AVRS는 더 잘 보이는데 그 샤프 스파이크들이 올라가 보시면은 세 번째 빛 보세요. 그 다음 빛. 그 끝에 봤어요. 또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잖아. 네. T웨이브 앞에. 음. 그 보시면은 근데 다른 것들이 있다가 또 없어졌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이런 그 컨퓨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디스토블리시지 랩 번들에 이게 favor for VT or SVT? Let's vote. How many think this is a SVT? 3T. 그렇게 빨리 얘기하면 어떡하냐? So V6, V5 보시면은 S-Way가 너무 깊어 to be 랩 번들 accuracy. Okay? Especially V5. R is very small and then S is very deep. 그지? R은 조그만데 predominantly negative 아니에요. 거기 환자는 almost precordial concordant negative concordance, which is much more diagnostic for VT. 그래서 이 계절 봤을 적에는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은 이게 BT라는 suspicion이 조금 더 많지 않았을까. That's what I say. 오케이, 갑시다. 가시고 이제 EP 스터디 가세요. 오케이.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QRS 여기 width가 지금 이거 인덕션 하셨는데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QRS width? SBT 비페이싱 하는데 굉장히 내로하죠? 네. QRS가 비페이싱 하는데 right? 네. So where are you pacing this thing? Where do you think you're pacing? This is important. When you pace, where you pace, okay? This you're pacing probably close to right bundle. That's why patient is a deep S-wave V1 and then all the left bundle pattern. So EP 스터디 하실 적에 RB 캐터터를 갖다가 left bundle branch distal terminal 이런 데 집어넣으시면은 미닝이 별로 없어요. You want to create a conduction delay to cause EP study, SBT cases, okay? Then nodal conduction get faster. It's much hard to prove there's a tachycardia circuit. 오케이, 지나가세요. 내려갑시다. 오케이, right here. So BT가 인덕션 됐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BT 인덕션 되고 나서 보시면은 intra-atrial activation 패턴이 자꾸 바뀌죠. 왜냐면 세팔레이가 히스가 빨라졌다가 늦어졌다 하잖아. 그죠? CS distal은 스테이블한데. So we have to explain this. Why is it happening? How can CS distal activation stable during the tachycardia? Yet his activation keep backing forward, slow and fast and all the changing. 근데 his가 어느 게 빨라? distal이 빨라? proximal이 빨라? distal이 빠르잖아. Next bit, 가보세요. 다음 집. Yeah, his distal clearly earlier than proximal. His 3-4. 그죠? 네. Right?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설명을 해야지. 만약에 오토토미 타키카리아 그러면은 이게 히스 번들하고 내려가가지고 패트웨이로 돌아와서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CS가 19이 proximal이라고 생각하면은 it doesn't make any sense. How this possibly can happen? Unless this pathway has two exits, one to the CS, another one to the left lateral, coming to Bachmann bundle, invading top to bottom. That's a possibility, right? But still doesn't explain why distal is earlier than proximal. Because the vector activation is a distal to proximal. So this wavefront coming back up from bottom. So there's a fusion going on. Okay? So when you look at this CGM, you start thinking, there's something wrong here. Something unusual happening. So then you start thinking possibly double tachycardia, something different to diagnosis. This cannot be SVT mechanism. Got to be something else. This But that bundle would be
히스펀드 캐테터가 그 리엔트런스 서킷에 페네트레이팅 못하는 APC를 만들었을 가능성은 없나요? It is possible, but then I don't think if you look at the next bit, look at the EGM, you have a initial far field his distal. His next bit, 다음 빛에 가세요. A, yeah. You see that A? That's a far field A. It's not a mechanical issue. You could argue first bit, but a second bit, no. You have a far field A, earlier distal, the proximal. So that means this cannot be mechanical. There's something else happening. So you need to start thinking whether there's a possibility of double tachycardia or something different going on. Okay, 하세요. That's what I have to say. Okay, keep going. Okay, good. 그 다음에 이 지금 APC 아까 닥터박 포인팅한 건 왜 AP 생겼어요? Look at the RV distal. What happened to RV distal? That EGM. The mechanical PVC from catheter. That did what? Advanced the A. This VA timing got shorter. No, should not measure that one because that one is already refractory, so should measure the next one. Looks like I did not, right? AA interval, it didn't change. So is that's this point, I'm not sure pathway is conducting. So there's something that you need to see that. Okay. All right. 알비가 빠진 거예요? 빠진 거예요? A가 빠졌어? A가 있어? That's why you have HRA 910 is also same. That's what I think happened. 플러스하고 I don't know. 안 맞아요. Yeah, 맞아. I think that's a B, PVC from B. Okay, regardless. Okay. That's all B, no way. Okay, 갑시다. 네. 넘어갈까요? Uh-huh. 그리고 다음이 이제 RBBB 패턴이었다. Right. And that tachycardia terminate with a V, not A, right? You just show us. Do not 네, terminate A, 이렇게. it's a V. Yeah. 네, 여기서는 V로 이제 벤트리클 QRS가 all determination. 끝났고, Okay. Right. Okay.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타키카드에 나왔던 게 이제 이 형태였었고, Okay. 그러면 두 번째 교수님 EP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kay. 그래서 네, 그러면 테키카디아가 LBB 패턴, RBB 패턴, 에로 켜스 나왔는데 사이클랭스가 각각 어떻게 달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씩 재봤었는데, 사이클랭스가 사실 생각보다 많이 RBBB랑 네로우한 거랑은 거의 비슷했더라고요, 교수님. 그리고 LBBB 했을 때도 엄청 많이 느려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어서 거의 유사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 당시에 이스프레를 전부 달고서 이제 인덕션을 다 시켰던 거였어서,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빠르게 체크가 되긴 했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나온 거를 종합해 보면은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있는 건 사실인데 네. VT의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바이스탠더로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두 가지 서로 투 디퍼런트 타키카디아가 보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두 번째 케이스까지 하고 나니 VT가 사실 이분 메인이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고 액세서리 패스웨이는 바이스탠더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좀 벌게졌는데 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제가 잘 됐다고 목돈도 보내주신 건데 그래서 안, 그래,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외래 왔다 가셨는데 옥돔 얘기를 하기는 하셔갖고 두 번째 거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었는데 24년도 10월에 이제 응급실로 이제 내원을 했었고 하루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V1 보면 이제 RBBB 몰폴로지고 토끼기 모양에서 앞에가 조금 더 큰 양상도 보이고 그리고 리드1이랑 AVF 봤을 때
이분은 이제 라이트 엑시스 이제 데비에이션도 의심이 되는 상태이고, 그리고 요거를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이분은 예전에 EP를 했다라는 게 과거력이 있어서 가능성은 모두 다 열어두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는 아무래도 그 안테리어 파지클 쪽에 VT가 의심이 되는 상황.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이런 심전도에 대해서 좀 자문을 구했었는데, 이제 그 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V6 같은 데를 보면은 혹시라도 플루터 같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요거가 하루 이상 가고 그 전에도 잠깐씩 계속 타키카디아가 있었다고 해서 이때 이미 오셨을 때 어블레이션 계획을 하고 이제 어블레이션을 이제 최근에 시행하였습니다. 일단 그리고 타키카디아 터미네이션을 이제 응급실에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아미오다론을 응급실에서 먼저 투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후 터미네이션 시키고 외래로 왔을 때는 사이너스 리듬 유지를 하고 있던 상태였었고 체스트 엑스레이상에서는 카디오메갈리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EP 스터디 역시 일단은 세팅을 어떤 카테터 세팅으로 할까 하고 박사님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우선은 일단 PSVT 세팅 저희도 그대로 해서 듀오데카랑 쿼드리 두 개랑 이용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 이니셜에서는 노멀 사이너스 리듬 확인되고 있었고 그리고 레피드 V 페이싱 했을 때는 이제 특별히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살아났거나 그런 거는 없는 상태여서 그래서 스터디를 진행을 해 나갔고 그리고 레피드 A 페이싱 600ms까지는 별 특별한 상황은 없었고 AB 블락 사이클링스 우선은 이스프레 없는 상태에서 테스트했을 때 320msec 그리고 AH 점프가 있는지 이제 싱글 엑스트레 스티뮬라이를 했을 때는 AH 점프는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소프로테레놀을 달고 이제 스터디를 시작을 했고 이소프로테레놀 2마이크로로 단 상태에서 레피드 에이페이싱 300ml색을 했을 때 이제 컨덕션 되다가 이제 이 마지막 비트 보시면은 이제 RBBB 몰폴로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리드원과 ABF 이제 뒤쪽에서 타키카디아가 이제 인덕션 되는 것과 모양이 동일하게 한 비트가 나온 것을 보여서 이제 그 다음에 레피드 에이페이싱 280ml색으로 내려갔었고 여기에서는 컨덕이 될 때 이제 V1 보시면은 LBBB처럼 이제 보이고 있어서 여기는 이제 에버런트처럼 내려가고 이제 마지막 비트는 이제 그 다음 장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그 다음 첫 번째 와이드 QRS 타키카드가 인덕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RBBB 타키카디아가 가는 와중에 이제 에트리얼 시퀀스는 사실 헌덕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서 이렇게 VT를 결국은 시사하는 EGM을 여기서 첫 번째로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이 타키카디아가 이제 지속되고 있을 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EGM을 따다 보니까 이게 꼭 세 개씩 약간 에트리얼 시퀀스는 묶은 것처럼 꼭 이렇게 되게 시퀀셜하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게 VT라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서스테인하는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를 보았고 이거에 대한 보시면은 V1은 RBB 몰폴로지를 보이고 있고 리드1과 AVF를 보시면 리드1 네거티브, AVF 포지티브였었고 이를 12리드로 바꿔서 이제 임상적으로 클리니컬하게 10월에 왔던 심전도와 비교를 해 보았는데 비교해서 보았을 때는 이제 유사한 모양들을 그래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이제 클리니컬 타키카디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매핑을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일단 봤던 거는 안테리어 파디클 쪽을 먼저 이제 타겟을 조금 해보기 위해서 데카납으로 이제 매핑을 시행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데카납은 트랜스 에이올틱 어프로치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에이올틱으로 들어가서 데카나브 카테터를 매핑을 시작을 했고 이제 이게 1, 2에서부터 데카 90까지 시그널들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결국 P1과 P2 시그널들을 찾기 위해서 매핑을 시행을 계속했습니다. 다행히도 환자가 이런 클리니컬 VT 그리고 굉장히 레이트가 빠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헤모다이나믹하게 언스테이블하진 않아서 매핑을 하는 데는 특별히 환자가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 그리고 이제 클리니컬 VT보다 이제 데카 1, 2에서 이렇게 작게 로우하고 이제 워낙 자글자글하게 보이는 하이 프리퀀시 시그널들이 보여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고 매핑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매핑도 한번 시행을 해봤는데 이제 LAO와 RAO 뷰에서 이제 안테리어 파지클 쪽 매핑을 하고 이제 가장 빠른 쪽으로 의심이 되는 곳에서 했을 때 클리니컬 VT와 90% 매칭되는 걸 볼 수 있고 제일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 V1 몰폴로지와 리드1과 ABF를 봤을 때는 모양이 그래도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어서 이제 이쪽 부분에서 어블레이션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핑 했던 거였고, AP와 PA, LAO, RAO 뷰를 이렇게 보았을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타겟했던 게 이제 붉은색 좀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쪽 부분을 이제 타겟으로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블레이션 카테터는 당시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어블레이션 시그널은 이제 VT가 종료가 중간에 되고 이제 사이너스 리듬 상태에서 어블레이션 시그널을 확인을 했었고 프록시말은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디스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조금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이 프리퀀트처럼 보이는 시그널들이 있어서 이곳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어블레이션을 시행을 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혹시 여기 앞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교수님? 어블레이션 아니, 시그널 없습니다. 좀 해주세요. 네? 그 어블레이션 시그널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A도 보이고 지금 A는 스플릿 포텐셜로 보이고 V도 보이고 그 뒤에 또 뭐가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제일 중점적으로 봤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쪽 부분 시그널을 보고 했었는데 혹시 박사님이 여기 시그널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그 아까 그 투어블 디테일 보시면은 프리코리아 리드 트랜지션이 거의 없죠. 그 클리니컬 BT.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fear access고 저 내려오시는데 그래서 리드 리드 1하고 AVL이 D 플러스 S가 있었으니까 pretty high transition. 그러니까 저 거의 뭐 애뉴러스 베이스까지 거의 다 올라가니까 거기에 이제 그 파필드 시그널 A가 보이는 거지. 그 첫 번째 그 시그널 보이시는 거. 닥터 박이 네, asking. 좋습니다. 그 사이너스 가보시면은 이 파필드 A가 보이는 거죠. 그죠? 네, 그 조그만해. 걔는 A고 보시면은 그 뒤에 그 노이즈 걔가 그 딜레이 포텐셜이지. 걔가. 네, 저희가 이제 어블레이션을 사인에서 한 이유는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are not ablating any fascicles or bundles or anything like that. 왜냐면 우리 catheter is high enough, sometimes it can have a disaster in there. So 그리고 또 catheter이 slightly pointing up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we want to make sure that. 근데 그 small fragment potential은 그 proximal signal에서는 보이지가 않죠. 네. 근데 이제 on your ablation, this time you can see. 음, Okay, so that means your catheter tip is only one in contact. Proximal is in endocavity. That's why you have this unipolar appearing wide wave. Okay, that's what we think is what happening. There's a delay potential there. AB 앰플리튜드를 봐서는 지금 애뉴러스 위치 같이 보이는데 Yeah. A도 포텐셜, V도 더블 포텐셜 보이는 게 지난번에 김대훈 선생님이 어블레이션 했던 그 자리는 아닌가요 혹시? I don't think it is. We are much more anterior, 근데 지금 right? 시그널 You go back to the map. Go there to the map. Take a look at it. Okay. 그 ablation map 그 보여주세요. 플로로 이미지든가. 둘 중에. Right here. Okay. 여기 보시면은 LAOR이잖아. CS catheter보다 우리 we are anterior. 아래 봐봐. We are anterior wall. 왜냐 CS catheter는 posterolateral에서 거기보다 더 돌아가 있으니까. LAOB에서 보시면 또 잘 보여. 그지? 애뉴러스 굉장히 세퍼레이트 있는 것 같은데요. 아나토미가. Right. 근데 we are pretty close. Annulus not quite, but I think we had probably far field potential A because the patient has a big left atrium as well. Now, remember in this area also you can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a far field appendage potential coming down anteriorly. So we can tell 100% sure, but I think fair to say that the A signal is from left atrial origin. That's what I can say. Whether the left atrium or distal appendage, I cannot tell you. Okay? Okay, we don't have any catheter in the left atrium. But it is a clearly more anterolateral region of the LV. Okay? Any other question?
오케이. 가세요, 계속 그럼. V 시그널 뒤에 나오는 거 저거는 모션 아티팩으로 봐야 되나요? 어느 거? That's a mechanical. Yeah, that's a valve opening, closing. You know, you're talking mid-act 20%. Yeah, that's motion artifact. You can see the opening of the valve timing. Look at the T wave right out there before the T wave, right? Okay. 가세요. 그래서 오케이, 이쪽에서 네, 오블레이션을 마치고 나서 그리고 다시 이제 인덕션 스터디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오블레이션 하고 스터디 계속 하는 동안 이소프로테렌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더블 이제 엑스트라 스티뮬라이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에서 이제 네로 QRS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네로큐아레스 타키카디아는 이제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에서 인덕션 되었던 것과 유사할 수 있지 않을까. QRS를 우선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게 온고잉 하는 것을 우선 보여드리면은 네로큐아레스 타키카디아가 온고잉 할 때는 이제 V1 그리고 리드 1과 AVF 봤을 때 리드 1은 파지티브 보이고 있고 AVF에는 이제 딱 파지티브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V1은 이제 나 네로우 QRS 컴플렉스면서 이제 RBBB나 LBB가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 그런 네로우 QRS 타키카드를 보였고 이 당시에 이 타키카디아 레이트 같은 경우는 거의 230에서 240회까지 나오는 양상이었었고 열두리드 심전도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엑시스는 다른 거 아니에요? 처음에 나온 네로우랑. 어떤 거랑요? 엑시스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거랑은 이제 바뀌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 신촌에서 이제 네로큐아르 스타키카디아 열두리들을 조금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그거를 보지를 못해갖고 그것과는 아주 똑같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 RBBB가 나오던 첫 번째 와이드 큐아르 스타키카디아하고는 이제 완전히 바뀐 양상의 타키카디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퍼스트 오플레이션 때 네로 QRS 그 EGM 그 EKG 말고 EGM에도 디스플레이 돼 있지 않았었나요? 그러면은 잠깐만 요거 한번 앞에 것 좀 잠깐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세요. 실업에서 탑사 잊어버릴 것 같은데. 여기는 ABF 퍼지티브. 요거죠 요거. 네, 요거. ABF 포지티브는 이거랑 비슷한 건데. 그리고 이게 사실 어차피 저나 민대원 쌤이나 CS를 사실 거의 비슷하게 넣었기 때문에 이쪽 트리얼 시퀀스랑 그리고 그 리드에서는 V1은 똑같아 보이긴 하는데 ABF는 조금 다르고 리드1은 비슷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ABF가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이거랑 지금 저희가 인덕션한 타키카디아는 사이너스 때 보실 때하고도 또 틀린 게 QRS가 살짝 와이드 돼 있죠. 네, 그죠? 인덕션 한거 가보세요. 왜냐면은 페이싱 할 때 하고 그다음에 인덕션 돼서 세컨 빛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 QRS가 와이드 되기 시작해 보세요. 페이싱 할 적에 1, 2, 3 페이싱 last guy 그다음에 first bit은 capture bit long period second bit BT는 와이드 됐잖아. B1이. 그죠? 네. 예. 그러고 나서 RW가 조금씩 생기면서 그로우하면서 체인지하기 시작하죠. 맞죠? 예. 그러니까 not absolute same as a narrow, is slightly wider than sinus. 그래서 wide는 아니지만은 still not a sinus rhythm. Okay? or supraventricular narrow complex.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어블레이션 디스탈에 그 보시면은 샤르 스파이크 같은 거 보이잖아.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가세요.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까지 방금 말씀드렸고 오케이. Yes. 네, 사실 여기서부터는 어블레이션 카테터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안테리어보다는 조금 더 완전히 이제 미드 septal이나 조금 더 결국은 랩트 번들 브랜치나 이런 쪽으로 가까이 결국은 오는 상황이었게 됐었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을 때는 히스 에리아 근처까지도 어블레이션 카테터가 올라가서 매핑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오블레이션 프록시말이 조금 더 이제 빠른 것처럼 보이고 디스탈에도 보이고 있는데 둘 다 굉장히 샤프한 포텐셜 그리고 사이즈도 큰 포텐셜이 여기서 보이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서 오블레이션 매핑을 하면서 위치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사실 지금 라이사이드 히스가 지금 이 카테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 정도가 히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에 굉장히 근접한 자리까지 올라가서 이제 이쪽에서 매핑을 시행을 할 때 시그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어블레이션 디스탈과 그리고 프록시말의 이제 프레그네이티드 된 이제 포텐셜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어블레이션 디스탈이 이제 프록시말보다는 이제 훨씬 빨라진 상황에 여기에 이제 시그널을 보고 어블레이션을 계획을 하긴 했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스 에리아랑 상당히 가까운 위치까지 올라간 거여서 그래서 처음에는 와트 수를 이제 히스 에리아 근처에서는 25와트 정도로 낮게 유지를 하면서 어블레이션을 시행을 했습니다. 박사님 일단 넘어갈까요, 혹시? 그러면. 네, 거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캐테터 오리엔테이션을 갖다가 여기서 180도 돌렸습니다. 내려가지 않고 pointing up slightly. 왜냐면은 그 프록시마 일렉트로드하고 그 히스 번들 에리아하고 거의 맞춰가지고 똑같은 레벨이지만은 오리엔테이션은 조금 더 안테리어 쪽으로 바꿔가지고 이게 결국은 upper bundle reentry 비슷한 그런 비헤이비어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까 맨 처음에 보셨으면 히스 프록시마리 디스탈보다 빨랐죠. 그때 그 액티베이션 시퀀스 여기서 보시면은 히스가 프록시마 투 디스탈리 액티베이션 되고 있잖아요. 퀘스천은 이게 SBT가 결국은 AB 노드를 컨덕션 해가지고 이 QRS를 만드는 게 아니냐, 그걸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여기서 아마 페이싱 했을 거예요. 근데 페이싱 하니까 이게 디소시에이션 되더라고. 잠깐 했는데. 그래서 we are sure this was not SBT. A just follow.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포커스가 proximal his bundle보다도 left side his bundle에서부터 인버브 되어 있는 타키카리아 같이 보였기 때문에 그 히스 부분을 좀 더 열심히 조심해서 찾은 이유가 그 의미입니다. 오케이, 가십시다. 오케이, 가세요. 네. 그래서 방금 이제 보여드렸던 시그널에서 이제 어블레이션, 물론 그것만 어블레이션 한 건 아니고 여러 차례 어블레이션을 하고 나서 이제 VT가 터미네이션 되어서 이제 RF 딜리버리를 종료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어블레이션을 했던 걸 이제 매핑이랑 어블레이션 사이트를 보면 처음에 했던 안테리어 사이트에서 결국은 많이 이제 미드 septal 쪽으로 결국은 와서 어블레이션을 했고, 여기서 히스 태깅한 게 지금 없는 상황인데 히스가 조금 더 이 위쪽에 있어서 거기에서는 그래도 조금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어블레이션을 로우 파워부터 해서 조금씩 올려서 어블레이션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회장님 카테타에서 보여줬던 저 샵 시그널은 무슨 시그널이에요? 히스를 피해서 했다면서요? 거기 포텐셜? 네, 요거요. 여기 지금 디지털 어블레이션? 네, 디지털 어블레이션 지금 그거는 그 와이드한 시그널이 있고 조그만 시그널이지.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가보세요. 그 다음. 그렇지. 그 시그널이 actually continuous 시그널이에요. 그 앞에 거하고 다. 앞에 그 게인을 조금 올려서 그런데 그 앞에 그 큰 시그널하고 계속 쫓아고 이렇게 긴 시그널이에요. fragment, long fragment signal. You can see a little bit in the proximal. proximal 시그널 보시면은 굉장히 fragment long 시그널이잖아요. 그게 디지털에서 엄청 길더라고. So we thought that is where your slow conduction area happening. So we thought that this is a more intervascular reentry rather than focal tachycardia. 그래서 그 슬로우 컨덕션 에러를 찾아서 그게 쉽게 말하면은 저희가 얘기하는 P1, P2 커넥션 비슷한 그런 비헤이비어 같아서 거기서 이제 그쪽에서 많이 어블레이션 했는데 근데 took for a while to terminate this tachycardia. 한 번에 어블레이션을 못했어요. 정확하게 그 포커스를 찾지 못한 것 같아. 어블레이션 디스탈은 개인을 키우신 거예요? 네, 요거 that's the 교수님 어블레이션 이거는 디지털은. 키워져 네, 있습니다. 디지털만. 네. 프록시마 왜냐면 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그 프록시마는 걔는 안 키우자는 거고. 오케이? 제가 예전에 어퍼세팔 VT 할 때 보면 히스 쪽에서 히스 예. 시그널이 여기 QRS 앞에 선행해서 보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근데 이제 HV 인터벌이
사이너스 때보다 더 짧아지는 그런 소변을 Right. 봤었던 That's correct. Yes. 이 사람도 저 앞에 그 어블레이션 디스탈 앞에 있는 거가 히스 포텐셜인데 좀 짧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근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 시그널을 발리데이션을 못했습니다. Is possible. 왜냐하면 히스펀들이 꽤 크셨어 이분은. 근데 보시면 아까 그 처음에 저희들이 left side 히스펀들 매핑 한 거 보면은 인터벌이 이 시그널 much shorter if that small sharp potential is H. 근데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게 히스인지 아니면은 그 부근의 proximal left bundle인지 we could not tell sure. 그 컨덕션 시스템을 좀 제대로 매핑해서 그 맵을 그려놨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냥 그 매핑 해가지고 아나토믹 사이트보다 좀 먼 데 가서 시그널 찾아 주셨는데 is possibly far field could be or could be just another fascicular potential. 엔트레인은 안 주나요? 엔트레인을 갖다 많이 했습니다. 거기 이제 되게 하는 데서 맞는 데서 가서 거의 다 뒤졌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엔트레인이 되는 데가 정확하게 되는 데는 몇 군데 안 되고 결국은 이제 타키카르 쓸것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스페시픽하다 그럴까 그래서 저희들이 페이스를 많이 해봤지만은 그 아주 100% 매치하는 건 없고 거의 뭐 80%, 95%, 90%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엔트레인 했을 때 매칭이 잘 되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고 엔트레인 자체가 잘 안 되기도 해서 그래서 엔트레인은 여러 차례 해보긴 했지만 예, 그래서 그거는 따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엔트레인 ABNR 하게 되면은 터미널 데이터도 많았어. 맞아요. 예. ATP카 ABNRT는 어떻게 감별하셨어요? 그 페이스 이저 B하고 A하고 complete dissociate. We can B drive A, not the A driving B.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Unless patient has two different tachycardia going on, Atrial ventricular pacing 했을 적에 A become dissociated, slower. So you can possibly be AVNRT. 왜냐하면 ventricular driving A, not the A driving B. 선생님 이 경우에는 어퍼셉탈 BT 일종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파라이시안 BT를 보시는 건가요? No. It's upper septal reentry VT. You will see, we go on and why that. 하세요. I think we finish and then we discuss. Okay, 김 선생 하세요. 예. They show them the rest, then you will understand better. 그래서 요거 이제 이제 RF를 끝내고 또 다시 인덕션 스터디를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다시 RBB 몰폴로지에 또 다른 와이드 큐어 스타키카드가 나왔고 이제 맨 처음 거 이제 상기를 해보면 그 당시는랑은 리드 1과 ABF가 또 엑시스가 조금 바뀐 상황이고 RBBB의 모양 자체도 첫 번째 거와는 좀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여기에 아까 이제 벤트리클이 쭉 가면서 와이드 큐어 스타키카드가 가면서 에티리얼 시퀀스 나오는 모양도 역시 바뀐 상황이어서 이거는 이제 물론 첫 번째 나왔던 이제 와이드 퀘어스 타키카디아 종류하고 완전히 같은 거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안테리어 쪽 파지클도 또 다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된다 해서 매핑을 결국 여기서부터 다시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 그 폴스 비러그 타키카디아 돌아가 보세요. 네, 그 오블레이션 프록시말에 vesicular potential 보이지? That one. 네 여기 보입니다. 네. Right. So 그래서 that's 여기 that's the evidence that this was VT, not the atrial tachycardia. 그래서 SVT. What do you call 네. it? Yeah. 여기에서 Okay. 어블레이션 카테터 넣고 그리고 매핑하는 동안 계속 사실 이런 퍼킨즈 포텐셜이 계속 보이기는 Right. 해서 그래서 더 이상 SVT 쪽은 의심은 하지는 않았고 계속 이제 벤트리클 쪽에서 퍼지클라나 이제 퍼킨즈 포텐셜 결국 계속 매핑하는 방향으로 이제 잡고 그 후로 매핑을 시행을 했었고 이게 이제 아직은 어블레이션 카테터 있는 상태에서 서스테인 할 때 와이드 퀘어 스타키카디아의 RB 몰폴로지를 보이고 있었고 여기서 원투어는 전부 다 하기는 하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사이클렌스 변할 때 보통은 VV가 이제 더 먼저 변하고 AA가 그 이후에 조금씩 다르게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와이드 큐어레스 타키카디아 이제 두 번째 거 모양 보시면 V1과 V2가 앞서 첫 번째 나왔던 거는 완전히 이제 완전히 좀 여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었고, 리드 원 쪽과 그리고 AVF 모양, 이제 여기가 첫 번째 거랑 좀 달라진 모양이어서 이쪽에 매핑을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벤트리클라 레이트는 240회 정도 되는 양상이었고, RB 몰폴로지 그리고 리드원과 AVF는 이제 네거티브 정도로 보이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매핑 카테터를 데카나브로 다시 바꿨습니다. 매핑을 두 번째 맵을 다시 하기 위해서 바꿨고, 이제 데카나브 시그널 보시면은 이쪽 앞쪽으로 이제 작은 시그널들이 보이고, 여기는 조금 더 길게 이제 프레그먼티드 된 포텐셜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쪽 지금 P1, P2를 이제 여기서는 매핑이 생각보다 잘 돼서, 그래서 이렇게 매핑을 시행을 하였고, 역시 두 번째 이제 조금 카테터 무빙하면서 이제 매핑을 계속 했을 때 그래도 여기는 조금 더 사이즈가 커진 이제 포텐셜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쪽에서는 프레그네이션이 더 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P1, P2 시그널을 보면서 매핑을 시행을 계속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매핑을 하던 도중에 사실 터미네이션과 결국 인덕션이 반복이 되고 있어서 이제 매핑을 하다가 다시 인덕션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정말로 에트리얼 플루터가 인덕션이 됐었고 근데 에트리얼 플루터가 이제 쭉 가는 듯 싶더니 사실은 PVC가 두 차례 있으면서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와이드 큐얼 스타키가디아 3로 이제 다시 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일단 에트리얼 플루터를 타겟으로 하지는 않고 이제 VT를 타겟으로 해서 매핑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와이드 큐어스 2 타키카드 2랑 그리고 이번에 이제 A 플루터 이후에 나왔던 또 3랑 모양이 또 여기서 조금 사실은 계속 바뀌긴 했습니다. V1 모양도 조금 바뀐 모양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외 림리드 쪽은 확실히 그 2하고 또 3하고는 이렇게 계속 바뀌는 형태가 있어서 사실 그때 박사님과 하면서 이제 여러 차례 모양이 조금씩 계속 바뀌는 양상을 보여서 이제 안테리어 쪽으로는 조금 광범위하게 어블레이션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박사님 넘어갈까요, 혹시 계속? 들어가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LB 액티베이션 매핑 시행을 했었고 어블레이션 카테터 포지셔닝은 RAO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상태여서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완전히 안테리어 바지클 했던 것과 그리고 미드셉터 했던 거 그 사이를 이제 좀 더 어블레이션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어블레이션 디스탈에서 이제 앞쪽에 디스탈과 이제 프록시말 시그널을 보면서 어블레이션 시행을 했었고 그 위에 히스 번들 조그맣게 보이죠? 히스 히스 채널 1, 2에. 네, 그 다음 원, 투, next bit. 넥스트 빛 여기 예, 거기 가보세요. 아니, next bit 네, 올라가세요. 조금 더 중간으로 와. 오늘 왼쪽으로. 다음 기다려서. 빛이요? 아니야, 그 밑에서 아, 요 디스탈래. 빛에서 네. 조금 더 와. 왼쪽, 조금 더 왼쪽. 아, 조금 잠깐 더. 마우스가 자꾸 예, 네, 일단 조금, keep coming. Right there. 봤어, 그 sharp potential? 네, That's the 여기에 fact of the 있습니다. his. Yeah, 네, he's digital. That's 여기도 있고 clearly 여기도 earlier 있습니다. than yeah. Okay. Digital earlier than proximal, this one. Okay. 그래서 가세요. 여기에도 보이고 Yeah, 여기에도 보이게 yeah, 합니다. yeah.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요거는 두 번째 웹 액티베이션 맵하고 어블레이션 사이트만 가져온 거였는데 이제 앞서 첫 번째 했던 맵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첫 번째 했던 곳이 이쪽과 그리고 이제 완전히 미드 셉탈 쪽을 했었던 거고 그 사이 쪽까지 조금 광범위하게 어블레이션을 시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는 사실 내용이 계속 스터디했던 거여서 더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소프로테레놀이 없는 상태에서 인덕션 스터디라면 사실 PVC도 하나도 없고 인덕션 되는 건 아예 없었고 AH 점프도 아예 없었던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스터디는 종료를 했던 케이스였고 그래서 서머리를 그냥 간략히 해본다고 하면 이제 얼리스트 레트로그레이드 에이드 첫 번째에서는 CS12였었고 이때는 저는 ABRTA가 그래도 있지 않았을까 하고 해서 이렇게 일단 작성을 해놓긴 했는데 요거 LBBB 에버런시만 있는 ABRT였을지 아니면은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역시 결국은 VT가 있고 그리고 이런 액세서리 패스앤 바이스텐더였을지가 사실은
지금도 저는 딱 명확히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혼자 올리전 할 때? 응? 뭐라고요? BBB는 한 번도 안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번엔 LBBB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면서도 되게 이쪽은 고민이 조금 많았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두 번째는 아까 VA가 디소시에이션도 명확했고, 그리고 VV가 AA를 리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EPS에서 했을 때는 VT다.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견은 없는 상태였는데, 첫 번째 거에서 일단은 여기서 어블레이션을 하고 LBB 몰폴로지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니, 그렇게 보면은 또 ABRT가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만들면서도 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EPS 했을 때는 전 다른 쪽 이제 스터디 했을 때는 에이지 점프도 없고 했는데 이제 인듀서블한 서스테이나 모노몰픽 VT가 RBE 모폴로지와 그리고 비교적 내로우한 QRS 타키카드가 보여서 다 이제 굉장히 다양한 LV 안테리어 퍼지큘라 VT랑 어퍼셉탈 퍼지큘라 VT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근데 그날 당일에는 RBBB가 잠깐 생겼었는데 그 다음 날은 RBBB도 회복을 한 상태였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비소프롤러를 투약을 시작을 해서 레이트는 이제 60 전후로 한 상태로 퇴원을 했고 지금 외래까지 한번 다녀가셨는데 지금 증상은 하나도 없는 상태고 메디케이션은 비소프롤롤과 그리고 클로피도그렐은 환자분이 그때 메시반 어블레이션을 시행을 해서 이제 박사님이 요거는 권고를 좀 주셔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외래 올 때쯤이나 해서 중단을 할 예정이고 그 후에 플랜은 어블레이션하고 6주가 지난 기점으로 카디악 MR을 찍어볼 예정이고 그리고 칼슘 채널에 대한 진을 조금 검사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용인에서 가능한 진 테스트를 지금 보니까 칼슘 채널은 심장과 관련된 건 딱 정확하게 있지는 않아서 이제 소듐 채널 우선 진을 좀 검사해 보자고 의견을 주셔서 진 테스팅까지 이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question 있습니까? 요새 LB 맵을 HD 그리드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그 패스큘러 포텐셜 내지는 번들 브랜치 포텐셜이 잘 자주 보는데 그 매핑하면서 저게 진짜 히스 포텐셜인지 패스큘러 포텐셜인지 감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인터벌 말고 알 수가 있나요? 왜 그러냐면 통상적으로는 RB에 있는 라이트 사이드에 있는 히스 번들 캐테터로 태깅을 해놓고 거기가 히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LB에서 매핑만 하다 보면 랩 사이드 히스가 구별이 안 될 경우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별하는 게 제일 좋을지 그게 한 가지 궁금하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랩사이드 베이잘 어퍼 세플 쪽을 많이 어블레이션 했는데 그 다음날 라이트 번들 브랜치 블럭이 왔다 그러면은 핫블럭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컨선해야 되는지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Okay, I answer your first question first. The right bundle branch block은 생긴 이유는 RB catheter 때문에 생겼어요. During the procedure, we knew exactly what point was developing right bundle branch block. 그래서 내가 닥터 김한테 it's gonna go away few days. Okay. First question은 no, era of high resolution mapping because of direct contact mapping이기 때문에 if we're going to manipulate or targeting any Purkinje fiber network ablation like a fascicular VT or any of those, we should have a permanent landmarker catheter, or you have to have a baseline conduction system mapping, tagging all the branches and everything is possible. That would be ideal because you know exactly where your map is and then where's your potential, risk area is already tagged. So then you avoid those areas and then you look for potential outside those areas. That would be the best way to do it. But it is very tedious, time consuming. So my standpoint view, when I do without 3D in third world country these days, I just leave a duodeca 2mm catheter spacing in the LD, his bundle to all the way to the posterior fascicle. As you know, his bundle, lap bundle, posterior fascicle is one of the robust conduction system you have in the ventricle. Anterior fascicle, they can vary quite a bit. They can originate from the separate branch from the lap bundle or between, and all these different variation we can see, especially septal branch. So those one, I think when you ablate even inadvertently, you don't get too much a consequential issue.
particularly, we ablate a lot this patient. Yet patient did not develop anterior fascicular block or posterior fascicular block. So you have to figure out why is that? Because septal fascicle that we are ablating, basically. So I think it's more important, I think, map the anatomic geometry of the normal left bundle, his bundle, all that, and then you map with the 3D mapping, and then use induced tachycardia mapping, ablate it. I think that's the best way. But that is probably the most elegant way to do that anyway. That's the use of a 3D mapping. But if you don't, you need to put a reference catheter in the LV, leave it in there permanently. You do not move that catheter. Okay, that much I can tell you. Obviously, you always do, Dr. Bach, do LV angiogram, LARA view, and I think those are important. Also, if you have intracardiac echo, then I would do the retrograde, view from the left atrium to look at the four-chamber view, look at the anatomy, and then you can basically mark where the catheters are also. That's another way to do it. But I think 3D mapping with the potential direct recording the best. Okay. Did I answer your question? 네, 교수님, 너무 재밌고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이 LBBB가 왜 다시 인덕션이 안 됐는가, 만약에 LBBB는 도대체 무엇이었던가가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오히려 어블레이션은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의 이런 파시클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인듀스빌리티를 본다면 오히려 LBBB VT였다면 몰폴로지가 더 잘 유발이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LBBB는 어떤 정체였는지가 가장 No, LBBB is simply SBT AVRT with aberrancy. Because if you look at the QRS complex of the left bundle branch block or first EP study, they're not same as the what we induced, completely different. Also, characteristic of left bundle is a typical, if you go back to the look at the EKG, is a classical aberrancy. Okay, so I think that's related to the AVRT, nothing else to do with this PT business. Okay, Yeah. That's what I think. So, 김대원 선생님, it's successful ablation as far as concerned. 감사합니다. 수많은 학기 중에 LBBB 에버런시 하나는 확실히 없습니다. 저한테 들고 온 심전도 아까 그거 한 장이었어요. Well, it's fascicular VTs in general. We do a lot of this time to time. 환자가 AVNRT나 패트에 있다고 와서 어블레이션 하고 EP 스터디를 컴플리트하게 하게 되면은 sometimes we miss this fascicular VTs because they are not reliably inducible by simple pacing atrium or RV. A lot of these patients, when they have a documented VT, then we pace left ventricle to induce tachycardia. So, probability of inducing RV pacing, CS pacing, RA pacing, left fascicular conduction system related VT are less than 30%. Therefore, if we know or you have a documentation probably consistent with the left ventricle VT, you better pace the left ventricle. And no matter what, obviously we will pace the atrium first, CS first, RV first. Doesn't induce, then you got to put a cath in the left ventricle pace. That is the way we do. So that's one of the reason when we do fascicular VT, we just put a duodeca, the posterior fascicular catheter in, and we just induce from there. That's a lot faster and easier to do this. So that's important. 문영 선생님 다음번에 MRI하고 진 스터디 결과 나오면 좀 알려주세요. 네,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케이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힘든 케이스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파워포인트 파일 저한테 보내주시면 내가 다시 정리해서